2025년 용인한국외국어대 고수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너무 별로였다. 난이도가 명성에 부합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말고사는 명성대로 어려운 형태로 출제가 되어서 실제로 이 시험을 현장에서 외대국어 1학년으로서 본 학생들도 엄청난 멘탈에 상처가 있었을 것 같고, 지금처럼 모의고사를 보는 친구들도 와, 내가 공수원은 어디까지 공부해야 이런 거를 1등급 내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시험지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다음 주에 뭐 희문고는 더 심하거든. 희문고보다는 쉬운 시험지고요. 근데 객관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쉬운 감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는 상황, 그러니까 모든 24문제 전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5개 정도가 너무 어려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5개를 포기하면 한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라서 희문고가 어려운 것과는 많이 결이 다릅니다. 아무튼 풀어드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킬러라고 생각하는 거는 따로 찍을 거야.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는 킬러가 아닌데 뭐 빠른 풀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낚시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다. 5번 방정식을 푸시면 안 된다고요.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k는 0에 배가 세다 라는 뜻은 어떻게 말을 바꿔야 되냐면, 일단 이 식을 정리하는 게 좋아요. k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절대값 x로, 그리고 이 절대값 x를 처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절대값을 붙이면 좋습니다.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의 제곱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변형한 다음에 y는 k하고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제곱 플러스 4 절대값 x라는 그래프하고 의 교점 개수가 요 두 개의 교점 개수가 3개다 라는 뜻이죠.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방정식의 해가 3개라는 것과 그래프의 교점 개수가 3개라는 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k를 찾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죠. 얘는 x축에 평행한, 근데 k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x축에 평행하면서 올라가는 데가 간다 볼 수 있으니까 요 곡선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는 게 맞는데, x에만 절대값이 붙어있는 케이스는 암기사항입니다. 그 대수나, 그러니까 공수2까지 선행을 제대로 한 사람은 당연히 바로 그리셔야 돼요. 없다 치고 그래프를 일단 그린다. 없다 치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주면은 그러면 x 절편이 0과 4야. 0과 4.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니까 위로 물러오겠죠? 이런 형태란 말이죠. 근데 절대 x에만 붙어있는 걸 처리하는 방법은 x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긴다. 그래서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린 거야. 그 남긴 녀석을 y축 대칭시킨 걸 추가한다.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범위 나누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y는 k를 뭐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교점 개수를 나누면 되는데, 결국 교점 개수가 3개가 되는 상황에 여기가 있죠. 여기 이렇게 될 때만 하나, 둘, 3개인 거죠. 얘보다 아래면은 교점이 2개인 거고, 얘보다 위면은 4개인 거고, 좀 더 올라가면 이렇게 접점이니까 2개인 거고, 더 올라가면 빵개인 거지. 교점이 3개인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0이에요. y는 k가 x축일 때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도 쉽게 푸는 법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칠 번은 A가 2차 정사각형면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논리인데요. A의 1,0이 1, 1이다. 그리고 A의 0, 1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행렬이 포함되어 있는 뭐 방정식이나 등식이 아무튼 이런 거를 처리하는 방법은 뭐 그냥 요 두 개를 단순히 더할 수 있어요. 그러면 1 더하기 0 쓰고 0 더하기 1 쓰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A를 찾지 말고 그렇게 해서 A가 나오나?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뭐 그냥 얘를 A, B, C로 놓고 그냥 이거 풀어버리면 나오긴 하는데 이 두 식을 합치는 것을 어떻게 되냐면 이게 2차 정사각형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A가 둘 다 왼쪽이니까 왼쪽에다가 A를 쓰고 1, 0을 여기 1열에 쓰는 거야. 1열에. 그리고 0, 1을 2열에 쓰는 거야. 그럼 1열에 쓴 거의 결과물을 1열에 쓰고요. 2열에 쓴 거의 결과물을 2열에 씁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게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행렬 A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행렬 A에 대한 3차식을 1차식으로 정리하세요가 문제인 거고, 그러려면은 뭘 쓰는 게 좋냐면 이 행렬 A에 대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써야 됩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도 암기하고 사셔야 돼요. 행렬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입니다. A 플러스 D 마이너스 2죠. 그럼 2A인 거고, 그리고 AD 마이너스 BC는 플러스 2. 모든 2차 정사각형렬은 이와 같은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만족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행렬 A에 대한 3차식을 구하는 문제인 거지. 그러면은 이건 이제 공수 1에서 다항식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을 텐데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에 대한 고차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하라고 하는 식 나누기 2차식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E, 이게 나누어지는 식인 거야. 나누어진 식은 이게 나누는 식이거든.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가 있을 건데, 보시는 바처럼 나누는 식이 영행렬이니까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누어진 식이 나머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나머지가 2차식 나눴기 때문에 1차식일 수밖에 없거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양이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 나눗셈에서 나머지 찾으면 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 다른 애들과 다르게 풀어서 빨리 끝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돼요. 개수만 써가지고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누는 것도 몰랐던 사람들은 익히세요. 개수만 쓰는 겁니다. 얘도 개수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1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빼는 거죠. 마이너스 4 빼는 거요. 네. 그대로요. 그러면은 1 가지고 마이너스 4를 제거해야 되니까 얘네들 마이너스 4배 하면 돼요. 빼는 거요. 그러면 9에요. 이제 쓰세요. 9A 더 안 나눠지니까. 요거는 플러스 4가 아니라 4E. 이게 답이야. 9A 더하기 4E. 근데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 잠깐만. 뭐지? PA 마이너스 Q라고 했는데 왜 조건
조건을 잘못 쓴 게 있나? 케일리 해밀턴 A 플러스 D AD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C 5 플러스 2 맞는다? 1, 2 빼면 마이너스 4배 마이너스 4배를 했었고 이상하네. PA 빼기 Q PA 더하기 Q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9 더하기 4이에서 13이 나올 것 같은데 못한 거 아무튼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인 좀 해볼게요. 어쨌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이게 2차 정사각형계의 경우 이런 식의 합주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행렬을 하나 주고 2차 정사각형계를 하나 주고 3차 이상의 고차식을 1차식으로 정리해라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 찾은 행렬 A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행렬의 곱셈을 하는 뜻이 아닙니다. 행렬의 곱셈을 하는 게 아니라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써서 구하라고 하는 식 나누기 2차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찾는 과정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고 그리고 8, 9, 10은 기본적인 문제고 11번도 기본적인 부정방정식이고요. 12번 몇 번을 풀었는데 왜 못하고 못 봤지? 12번 A는 7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C5가 N-2C5 더하기 요게 비밀인 거지. 그 두 번째 조합의 개수 그거를 지금 K로 표현한 거예요. K 곱하기 N-2C 4 더하기 N-2C 3과 같을 때 상수 K를 구해라.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느냐 N이 7 이상의 모든 자연수를 했으니까 N은 7로 세요. N은 7로 쏘고요. 얘는 7 빼기 2가 5 되겠죠? 얘는 7 빼기 2니까 6 되겠죠? 얘는 5죠? 다 5예요 이거 이렇게 바꿔가지고 산수를 해도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라도 맞추셔야지 틀린 사람들은 완성하세요. 7C5는 7C2니까 21은 5C5는 1 5C4는 5 5C3은 10 그래서 K는 2다. 2가 답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센스가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원래대로 풀어볼게요. 이게 의미하는 바를 가지고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K는 2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 NC5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N명 중에 5명을 뽑는 것. 얘의 의미는 당연히 N명 중 5명 택하는 거죠. 그치? 근데 여기 이 우변의 조합의 왼쪽 수들을 보면 전부 다 n 빼기 2거든. n 빼기 2는 이 n명 중에 2명을 제외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n명 중에 특별한 2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n명은요 나 그리고 너 그리고 나머지 n 빼기 2명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이 5명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죠. 내가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너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너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n명 중에 주인공인 나와 너가 5명 안에 들어갈 때와 들어가지 않을 때로 분류할 수 있다고. 나와 너 둘 다 안 들어간다 라고 치면 n-2명 중에서 5명을 다 뽑아야 하는 거지. 그게 이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나와 너가 모두 안 들어가는 케이스야. 그리고 얘는 뭐냐면 n-2명 얘네들 중에 3명 뽑았다 라는 말은 원래 5명 뽑아야 되는데 3명만 필요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나와 너가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 5명 안에.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한 3명만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나와 너가 모두 포함된 케이스다. 그럼 당연히 가운데 있는 놈은 뭐일 수밖에 없냐면 나와 너 중에 1명만 포함됐다 라는 뜻입니다. 1명만 포함됐으니까 추가로 필요한 사람이 4명 뿐인 거죠. 그래서 여기 4가 적혀 있다는 뜻인 거고, 근데 그 1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와 너는 2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2가지를 쓰는 거죠. 나와 너 중에 들어갈 1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 이 전체는 나와 너 중 1명만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데, 이 K의 의미는 나와 너 중 누군지를 골라야 된다 라는 뜻이니까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NCR은 뭐 모팩분의 모팩 그 공식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번 할게요. 이런 것도 못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이번 참에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좋을 거다. 14번도 내신에 엄청 자주 나오는 소재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fx 만들어가지고 푸는 애들이 있는데 상당히 곤란합니다. f 2x 빼기 2는 x 세제곱 빼기 4x 제곱 빼기 4x 빼기 1 이고, fx는 0. 그러니까 여기 두 개 f가 똑같으니까 이 식의 x에다가 뭘 대신 대입하면 fx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 식을 만들어서 이 fx의 정체를 밝혀서 풀려내드렸다고. 노답이에요. 그런 풀이는. fx는 0에 서로 다른 세근의 합. 얘의 서로 다른 세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식을 안 찾고 하는 거예요. 얘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있을 거 아니야? 알파, 베타, 감마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저기 3차항과 2차항을 보시면 4라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근의 합은 어떨까?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겠지. 왜냐면 여기는 f2x 빼기 2되면 fx였으니까. 근데 위의 가정에 따르면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근의 정의에 따라서 x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를 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 감마를 여기에 넣는 거예요. 이 x에다가. 그러면은 이 괄호 안의 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2알파 빼기 2가 되는 거죠. 즉 2알파 빼기 2를 f에 넣었을 때 2베타 빼기 2를 넣었을 때 2감마 빼기 2를 넣었을 때만 0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fx 입장에서는 요 x 자리에 얘네들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 세 놈이 fx는 0에 세 근일 수밖에 없는 거지. 다시 말해서 세 근의 합은 요 세 개의 합을 말해. 그럼 이거야. 이거
근데 얘가 4라는 걸 아니까 4를 넣어서 산수하시면 답이 나와. 2. 방정식의 근이 뭔지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인데 낚시성이 강하기 때문에 설명을 할게요. 이건 뭐 칠판에다가 판사할 것도 없고 그냥 말로 설명할게. 서로 같은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적어도 하나는 유기의 수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럼 보통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라고 하면은 그 36가지를 생각하는데 36가지로 따지면 문제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게 나오면 한 가지로 취급하세요. 경우의 수니까. 그런 의도로 낸 문제 같아. 근데 그게 제대로 된 논리인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36가지라고 하게 되면 보기에 답이 없으니까 다시 생각을 해서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가 약간 삽질을 했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수가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누어서 세 가지로 더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같을 때는 당연히 6개 되죠. 1, 2, 3, 3, 4, 4, 5, 6, 6이니까. 아, 잠깐만. 적어도 하나는 유기약수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니까 유기약수는 4개지. 1, 2, 3, 6이니까 4가지. 그리고 다를 때는 유기약수인. 그러면은 다를 경우는 뭐 하나가 1인데 그걸 하죠. 하나가 1이면 나머지 하나가 근데 1, 1은 이미 여기서 했기 때문에 찾으면 안 됩니다. 1, 2 1, 3 1이 이미 유기약수인 분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뭐가 나오거나 상관이 없는 거죠. 1, 4 2, 5 1, 6 그리고 작은 녀석이 2라고 치면은 그럼 여기 2일 때는 여기 1 쓰면 안 됩니다. 1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 다 나중에 순서 바꿀 거기 때문에 2를 썼으면은 2가 이미 유기약수니까 뭐 나머지 하나는 유기약수가 아니라도 되는 거죠. 근데 같은 거는 2 여기 썼고 그리고 더 큰 것만 쓸 생각이기 때문에 3 2, 4 2, 5 2, 6 3이면 같은 논리대로 쓴다면 3이 이미 유기약수니까 3, 4, 3, 5, 3, 6 4는 유기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되고 5도 안 되고 6도 6, 6밖에 안 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미 저기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총 12개죠. 그지? 12개. 12개인데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는 자리를 바꿔야 돼요. 자리를 바꾸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12개 곱하기 2 그래서 24개고 여기에다가 여기 4개까지 서로 같은 주사위. 어? 서로 같은 주사위. 서로 같은 주사위? 서로 다른이 아니구나. 서로 같은이었군요. 그러면 곱하기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12개랑 여기 4개를 합쳐서 16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16개인데 틀려가지고. 그래? 두 수 같을 때는 1, 1 서로 같은 주사위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소리니까 유기약수는 1, 2, 3, 6이죠. 적어도 하나가 1, 2, 3, 6이다 라는 소리인데
근데 뭐 같을 때 다를 때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것도 전체를 36가지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 같은데 16을 틀렸다고 했다고 3번이라고 써주면 3번 두 개를 들었었다고 구분이 안 되는 거지만 구분된다고 치면 주사위 A, 주사위 B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가 유기할 수열이 나오는 거에 해당되는 거를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근데 지금 이것도 결국 36개로 보겠다는 건데 1은 그러니까 1이 들어있는 거는 다 맞는 거잖아. 그리고 2가 들어있는 것도 다 맞는 거고 3도 마찬가지. 4는 유기수가 아니니까 아니고 5도 아니고 이렇게인가? 그죠? 이렇게죠? 그럼 지금 36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8개가 동그라미가 아니니까 이 상태라고 치면 몇 개고? 28개인가? 그치?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 구분된다고 치고 전체를 36개 받기 때문인데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같은 경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다 지금 넣어줍시다. 그러니까 얘는 얘기 때문에 1, 2 나오는 거라서 여기가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이 라인을 기준으로 밑에 거를 다 지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답이 나죠. 6, 11. 16개 맞는데. 뭐지? 근데 6에서 4랑 5는 왜 하지? 어? 6이랑 아, 그렇구나. 네, 여기를 뺐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러면은 여기에 쓸 때, 다를 때를 쓸 때, 4일 때 6을 썼어야 되네. 그리고 5일 때 6을 썼어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빼먹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같은 라인을 기준으로 반대쪽은 얘랑 똑같은 거니까 지우고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의 개수를 세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전체를 36개로 봐서는 안 된다가 이 문제의 함정이었고 그 다음에 17번도 내신 대비할 때는 많이 연습하는 그런 문제인데 어떤 그 닫힌 구간이라고 하거든. 양 사이드에 범위가 있는 거를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 이차함수뿐만 아니라 그 미적분에서 3차, 4차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소재이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tx가 t에서 t 플러스 2 사이에서 보겠다는 건데 이 t가 변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사실은 요 두 값의 차이가 이기 때문에 길이가 2로 유지가 되는 구간이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이 범위에서 이 함수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26. 요 함수의 최대값의 최소값을 구해라.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의 최대값을 gt라고 정했으니까 이 gt의 정체를 밝히시면 돼요. 식으로도 쓸 줄 아셔야 되고 그래프로도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 그냥 이 문제는 되게 깊게까지 들어갈 건 없기 때문에 그래프만 그려놓고 쳐다보면 답이 나와. 일단 얘를 그리셔야 돼요. 원래 그래프를 얘는 그려줘.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얼마 루트 26인 거니까 여기는 5와 6 사이에 있는 어떤 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그래프에다가 GT를 나타낼 줄 아셔야 돼. T가 좀 작은 값이다 라고 치면 요쯤에 있는 거죠. T는 여기, T 플러스 1은 여기. 그러니까 요 구간만 보겠다는 거죠. 요 구간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최대값은 감소 구간만 남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이때 X값은 T이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T를 넣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식을 fx라고 치면 GT는 일단 ft라는 거예요. t가 어떤 값보다 작을 때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저런 상태거든요. 감소 상태만 나오니까 그러면 제일 작은 x 값을 집어넣는 게 최대를 만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요 구간이 t에서 t 플러스 2가 이렇게 감소 구간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t일 때 함수 값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GT 그래프는 FT랑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fx 그대로 따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라오다가 언제까지 제일 작은 x 값을 집어넣는 게 최대가 되냐면 t가 여기 있고 여기가 t 플러스 2라서 요 구간을 볼 때 이렇게 보면 이 감소 구간도 있고 증가 구간도 있는데 제일 작은 x 값을 넣은 것과 제일 큰 x 값을 넣은 것이 같을 때가 있을 거거든. 그때까지 제일 작은 걸 넣었을 때가 최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얘가 조금 더 커지게 되면은 구간이 t가 요쯤 있다고 치면 t 플러스 1도 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거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최대값이 아니죠. t 플러스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체크하셔야 되냐면 이 간격이 2인 곳을 일단 체크를 하죠. 그러면은 여기를 k다 라고 치면 여기가 k 플러스 2거든. 방정식을 작성해서 k의 정체를 밝혀내셔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원래 이 식입니다. 이 식.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 그래서 k일 때 함수값과 k 플러스 2일 때 함수값이 같다는 걸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에다가 x자리에 k를 집어넣으면 요 점에 y절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k 제곱 빼기 26이고 k 플러스 2를 집어넣을 식은 원래 게 접혔기 때문에 부호가 변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6에다가 k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게 얘랑 같다.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6. 이와 같은 방정식을 풀어서 k를 찾는 겁니다.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걸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플러스 26 하면 플러스 22. 그럼 넘기면 2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8 2를 나누면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24는 0이라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끝까지 마이너스 6과 4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이거 이렇게 연장하면요 여기도 당연히 길이가 2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만 구하려고 했지만 여기까지 덩달아 나와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6인 거고 여기가 4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을게요. 요 위치가 마이너스 6,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겠죠? 요 위치가 4, 여기 6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차이니까 됐지? 자, 그럼 이제 K가 적당히 커졌어. 그러니까 T가 요쯤이라고 치면 T 플러스는 요쯤이니까 요 구간이 남기 때문에 최대를 만드는 X값은 T 플러스 2죠. 그래서 GT는 FT 플러스 2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이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6을 넣는 거예요. T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을 때는 FT랑 똑같았기 때문에 저기 노란색으로 FX 그래프에다가 덧칠을 한 거고, 이제 마이너스 6보다 커지게 되면은 오른쪽 끝일 때 함수값이 더 크니까 이렇게 바꾼 거고, 마이너스 6 이상이다 라고 써줘야 하는 거지. 언제까지 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여기에 값을 또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보세요. t를 계속 키워나가 볼게. 그럼 t가 조금 더 커져가지고 요쯤이다 라고 치면은 t 플러스 요쯤이겠죠. 그럼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른쪽 제일 큰 x값이 제일 클 때 최대를 가지니까 여전히 저때까지는 여전히 이 ft 플러스 2가 최대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러냐? 여기, 그러니까 이 유로블록인 포물선의 꼭지점에 t 플러스 2가 정확히 있을 때까지 오른쪽 함수값으로 여기 더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t가 여기고 t 플러스 여기다 라고 치면 t일 때건 t 플러스 2일 때건 모두 다 최대값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보다 더 큰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구간은 꼭지점의 y좌표로 최대값이 고정된다는 뜻인 거죠. 그게 어떤 구간이냐면은 이 범위 안에 대칭축이 포함되어 있을 때다 라는 뜻인 거지. 근데 얘의 대칭축은 0이니까요. 그러면 이 범위가 0을 포함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냐면 오른쪽 끝값이 0일 때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2일 때까지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대칭축을 마지막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이 왼쪽 값이 0 될 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까지는 최대값이 이 포물선의 꼭지점의 함수값으로 고정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6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그래프를 또 그려볼게요. FT를 그려놓은 상태고, 이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지금 마이너스 6은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는 이쯤 있겠죠? 여기 대칭축이 0이기 때문에 여기 y축이라고 마이너스 2는 요즘 다시 그렸죠? 요쯤에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치면은 이 간격이 좀 너무 크긴 하지만 아무튼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오른쪽 함수값이라서 ft 플러스인데, ft 플러스 2는 ft를 어떻게 한 거냐면 t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그러니까 이 길이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여기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또 이만큼 왼쪽으로 와서 요쯤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전부 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2만큼 옮겨져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는 얘기고, 언제까지? 마이너스 2가 될 때까지, 이 정도까지. 그러다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이렇게 26이라는 상수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오케이? 0보다 커진다고 치면은 다시 구간이 이런 식으로 감소 구간으로 되니까 왼쪽 값을 집어넣은 게 최대가 돼서 다시 FT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까지예요. 이 차이 날 때까지. 그리고 이 4보다 t가 더 커지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구간이 나오면 다시 오른쪽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또 ft 플러스 1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킨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이 점 여기를 갖다 붙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얘가 평행이동된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이 노란색 그래프가 GT 그래프예요. GT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나왔네 하고 이렇게 재빠르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질문에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쳐다보시면 이 GT의 최소값은 여기네. 여기 혹은 여기네. 이 두 개가 같을 거니까.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6일 때랑 4일 때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근데 마이너스 6일 때랑 4일 때는 fx를 겹쳐서 그리는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GT의 최소값은 f 마이너스 6이자 f4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식에다가 넣어서 산수를 하면은 10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8번도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좋고요. 지금 킬러라고 볼 수 있는 문제는 21, 23, 24 여기 세 개거든. 그래서 이 세 개는 따로 영상을 찍을 거고 해설 영상을 조금 시간이 요구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자. 첫 번째 해설 영상 22번. 그러면은 그 두 번째 킬러 특집 해설 영상에는 거기 20번까지 넣을게요. 그래서 20번, 21번, 23번, 24번 이거는 따로 찍을 거고 영상으로 공부 좀 한 다음에 영상을 잘 챙겨보시고요. 22번은 지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우의 수 문제 간단하게 빠르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봤을 법한 색칠하기 문제인데 영역은 이렇게 6개고요. 그리고 4가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색 연필을 못 쓰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 4가지 색을 1, 2, 3, 4라고 치세요. 1, 2, 3, 4를 저 A, B, C, D, E, F에 적어가면서 곱하기로 처리하시면 되는 건데 그리고 뭐 나머지 조건들은 여느 색칠하기 조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색칠을 해 나간다고 치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위에 4가지입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 예인 1이 여기 들어갔다 라고 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건 여기에 칠 수 있는 건 3가지니까 곱하기 쓰는 거지. 3가지를 쓰고 여기 1 썼다 라고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생각할 때도 2만 아니면 되니까 3가지인 거고 3 썼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 색칠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색칠을 할 때 얘가 이 두 개랑 이웃해 있는데 이 두 개는 서로 이웃해 있지 않으니까 이 두 개는 색깔이 같을 수도 있네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3가지로 써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를 이 두 개가 같을 때 여기와 이 두 개가 다를 때 여기의 경우의 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 영역에 색칠을 할 때 분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D였잖아요. A와 D가 같은 색일 때와 A와 D가 다른 색일 때로 분류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다는 거죠. A와 D가 같은 색이라는 말은 경우의 수로 따지면 여기에 색깔을 여기에 그대로 칠하는 거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여기도 1을 썼다 라고 가정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는 좌우에 이웃한 게 다 1밖에 없으니까 1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세 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 A와 D가 다른 경우는 A와 D가 다르기 때문에 1을 칠할 수 없고요. 2랑도 달라야 되니까 2도 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다르다는 조건까지 생각하면 두 개밖에 없는 거지. 3 아니면 4. 그래서 두 가지를 쓰고 여기 3이 들어갔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는 1, 3 두 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또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여기에 산수값 칠까요? 그럼 이제 요 두 칸을 좀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4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세 가지. 근데 여기 칠할 색을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이웃하지 않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럼 방금 이 두 칸을 채우는 것과 이 두 칸을 채우는 게 완벽히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 제곱. 이 답이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이게 7의 제곱이니까 49. 그럼 12 곱하기 50, 600에서 12를 뺀 588이 여기까지 하고 킬러 문제는 다음 영상으로 학습을 하십시오.